자, 첫 번째는요. 7월이죠. 오늘이죠. 오늘 7월 4일이거든요. 인문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OT고요. 다음 시간에 볼 때가 소확행이라고 해가지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정법 이야기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보도록 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본 과정이 시작이 되는 것이겠죠. 7월 달부터 8월 달까지는 기본 이론에 대해서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이론을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 이론은요. 행정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볼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체계를 세우고 거기에서 필요한 필수적인 용어와 필수적인 구조 같은 것들을 다 학습하시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2달 동안에 그 과정을 다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9월 달과 10월 달에는 심화 이론을 하는 건데 원래 여러분들 제가 커리큘럼 나눠드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화 과정이 32티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9월 달 한 달 안에 끝나는 거예요. 9월 달 한 달 안에 끝나는 게 정상적이지만 저는요. 한 달 안에 심화 과정을 못 맞춰가지고요. 약간 한 2번 정도의 보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2번 정도의 보강을 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현실적으로 10월 한 둘째 주 정도까지는 심화 과정을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10월 중순까지 심화 이론을 해가지고 여기서 안 배웠었던 내용들을 여기서 이제 배우시게 되는 효과가 발생할 겁니다. 그럼 여기 지금 몇 회독 하는 겁니까? 여기서 전반적으로 1회독 한 번을 하지, 2회독을 하지, 3회독을 하지.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은 3회독을 하는 상태가 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10월 달에서 11월 달, 그러니까 10월 둘째 주가 끝나게 되면은 셋째 주부터 비지 않습니까? 그때서부터 11월까지 뭐를 할 거냐면은 OX 특강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원래는 이 특강을 정규 커리큘럼 안에 넣으려고 했는데 이게 정규 커리큘럼 안에 넣는 게 불가능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다른 강사분들도 이걸 넣고 싶어 하는데 다른 강사분들이 정규 커리큘럼이 있으신데 정규 커리큘럼 외에 뭔가 독창적으로 진행하는 테마이다 보니까 이걸 정규 커리큘럼을 넣는 것이 좀 안 되다 보니까 특강을 통해서 해결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특강 때 작년에 3,000문제를 풀어드렸거든요. OX 3,000문제를 풀어드려가지고 학생들한테 반응이 되게 좋았었어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되게 좋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올해는요 약간 좀 범위를 좀 줄여드릴 거예요. 3,000문제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문제를 좀 줄일 생각하고 있고 문제의 퀄리티를 좀 높여드릴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개정 작업을 조만간 들어가긴 할 건데 어쨌든 그런 과정에 있는 건데 이게 아마 유료 특강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커리큘럼 자체가 거의 2달 가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단언컨대 돈 아깝지 않게 해드릴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수업을 들었었던 친구의 한 평을 제가 가져왔는데 이거 제가 쓴 걸 아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OX 특강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지문들을 읽으면서 빠르게 선지를 읽는 능력도 키웠고 눈에 읽는 판례를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월, 8월, 9월, 10월 달에 보면서 막 이론 같은 것을 막 깊이 배우다 보니까 머릿속에 막 산재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근데 그것을 OX를 통해서 처음부터까지 싹 한번 정리하다 보니까 좀 체계가 잡히는 거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게 되면 벌써 4회독이 끝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은 단원별 기출문제를 푸시게 됩니다. 이 기출문제는 시중에서 가장 많은 문제인 1200문제 정도를 푸시게 될 건데 이 과정을 잘 소화하셔야 돼요. 이 과정을 잘 소화하시는 분들이 시험에 합격에 가까워지게 되고 이 과정을 잘 소화하지 못하는 분들이 시험에서 안 좋은 성과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극단적으로 말해서 지금 7월부터 11월까지 하는 모든 공부가 요걸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결국 모두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것이 바로 이 과정을 잘 소화하기 위한 하나의 배경이 되는 거구나. 빌드업을 세우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이 무지막지하게 중요합니다. 이 과정이 끝나게 되면 이제는 시험이 다가오기 시작을 하죠. 날씨가 점점점 추워지고요. 여러분들이 긴팔을 입고 잠바를 입고 점점점 추워지게 되실 무렵쯤에는 이제는 시험이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시험 때까지 뭐 할 거냐면은 전범위 모의고사를 풀 건데 전범위 모의고사는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단원별 기출문제에서 나왔었던 내용도 있겠지만 앞으로 출제될 내용도 담겨져 있을 거예요. 저는
모의고사를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쪽입니다. 시중에 나와서 시중에 출제하는 수준보다 조금 어렵게 출제하자 라는 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그걸 익히게 되었을 때 실제 시험에서 쉽네? 라고 하는 느낌을 풀 수 있지, 실제 시험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레벨로만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요,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왔을 때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연습은 좀 어렵게, 실전처럼 좀 어렵게 하고 실전이 오히려 조금 더 쉽게 느껴질 정도로 약간 좀 어렵게 공부하는 것이 바로 요 파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국가직이 끝나게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는 지방직이 끝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이라고 하는 것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뜻이겠죠. 그다음에 곳곳에 특강 같은 것들을 좀 넣어놨는데 OX 특강 이외에도요, 행정기본법, 이 행정기본법 및 필수법령 특강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행정기본법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행정법 제1조부터 나열한 법이에요. 이게 3년 전에 생긴 법이거든요. 약간 부실하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너무나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왜? 행정법이 그동안 통합된 법전이 없다가 법전이 처음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시험에서 무조건 출제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특강을 한번 열어가지고 딱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요, 하프 모의고사 특강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은 20문제 문제를 풀게 되는데 하프 모의고사에서는 10문제를 푸시게 될 겁니다. 이 10문제에서는 뭐를 푸시게 될 거냐면요, 우리가 평상시에 기출문제에서 보지 못하는 어려운 기출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엄선된 어려운 기출문제들이 있습니다. 간부 시험들, 소방간부, 경찰간부 등등등 우리가 평상시에 잘 공부하지 않지만 퀄리티가 괜찮은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반씩 쪼개가지고 하프 모의고사 특강 때 할 겁니다. 커리큘럼은 책에 나와 있으니까, 프린트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언제 하시는지 대충 감이 잡히실 겁니다. 그다음에 최신 판례 특강이라서 오늘도 판사는 판결을 내리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판결문까지 제 책에 실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한 2월쯤에 올해 나왔었던 판례 중에서 행정법과 관련된 내용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판례들을 긁어 모아가지고 특강해 드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한 문제 정도 출제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까지 맞출 수 있게끔 대비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중물 특강이라고 해서 특강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도움을 많이 받는 특강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마중물이 마지막까지 중요하게 챙겨야 할 프린트물이라고 하는 건데요. 국가직 지방직 시험이 이때까지 역사가 많이 쌓여 있겠죠. 그 역사가 쌓이면서 반복적으로 출제했었던 테마들이 있거든요. 그 테마들만 모아서 300개의 지문으로 만든 것이 바로 마중물 특강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들은요, 실제 시험에서 되게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봤었던 내용이 똑같이 출제를 하다 보니까, 왜 여러 번 나왔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또 출제될 확률이 높다는 말과 똑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시험 보실 때 여기서 봤었던 내용이 그대로 기억이 나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의 특강까지 다 해서 다 끝나게 되고, 이 이외에도 약간 좀 기획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정확하게 확정된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말씀은 나중에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등등등 몇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만 느끼시면 된다는 뜻인 겁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제 같이 공부하자, 함께 공부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정법은요, 처음에는 외겨처럼 느껴질 거예요. 뭐지? 의문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행정법은 체계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조직, 작용, 구제, 체계가 있잖아요. 체계가 있다 보시면 체계를 익히게 되는 순간 실력은 향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체계를 알려드리게 되고 또 공부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행정법은 이제 느낌표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경험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함께 공부하자는 뜻은요, 저는 수업을 할 테니까 열심히 따라오세요, 이런 이야기만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약간 좀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는데, 학원 강사를 하기 전에 4년간 수험생들과 의식주를 하면서 그 학생들을 관리해주는 역할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의식주를 하면서 그 학생들을 관리해주는 역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하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은, 나는 시험을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옆에 있는 애들이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애들이 시험을 보면서 예민해져요. 예민해지면은 나도 예민해져. 그러니까 왜냐면은 나는 얘들이랑 밥도 같이 먹고 생활도 같이 하고 바로 옆에서 보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들이 예민해지면 나도 예민해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예민해진 상태에 있다 보니까 나는 시험 보는 애도 아닌데 왜 예민해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상황이 그냥 4년간 지속됐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끝나고 학원 강사를 그냥 우연히 하게 되었는데,
학원사다 보니까 우연히 생긴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우연히 생기냐면은 수험생들에 대한 테마를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얘는 이렇게 공부하니까 빨리 합격하는 거구나. 얘는 이렇게 공부하니까 느리게 합격하는 거구나. 얘는 해도 안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팍팍 보이고요. 수험 생활을 하면서 겪었었던 고민들이 이미 여러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 고민들을 이미 저는 겪었었던 내용들이에요. 겪었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들을 물어보시게 되면 제가 정답을 이야기해 주진 못하겠지만 예전에 이런 식으로 해결한 적은 있었었다라고 설레 예전에 있었던 사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가지고 내 고민 사항과 매칭시켜가지고 받아들일 것이 있으면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저를 활용하세요. 강사를 활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사는 단순히 수업을 하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애프터 서비스까지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제 수업 들으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는 쉬는 시간에 어디 안 가잖아요. 그냥 교실 안에 있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제가 뭐 갈 데가 없어서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질문을 받기 위해서 그냥 앉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쉬는 시간마다 오셔가지고 계속 질문하세요.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고민이 있는데 들어달라 하면은 제가 웬만한 99% 이상은 거의 다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강사를 활용해가지고 1년간 잘 하시면은 시험에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시험에 합격했었던 한 분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 분이 어떤 분이셨냐 하면은요. 22년도에 시험에 합격하신 분이었는데 22년도 국가직 9급과 지방직 9급에 합격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셨냐면 여성분이셨는데 나이가 40대 중반에 40대 중반에 공무원 시험을 시작하셨던 분이거든요. 40대 중반 시작을 하셨는데 1년 만에 합격하셨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비서였어요. 비서. 회사를 다니셨는데 비서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바로 비서로 취업을 했는데 그 비서 일을 되게 잘해가지고 회사에 총애를 받았었던 그런 비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랑 말을 하다 보면은 영어도 굉장히 좀 잘하시고 영어 같은 거 좀 잘하시는 느낌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말 들어보게 되면 되게 체계적으로 말을 하고 뭐 이런 것도 좀 느껴져요. 비서했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체계적으로 뭔가 생각을 하고 말도 되게 잘하는 편이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공부를 20년 만에 하시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20대 분들, 30대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이거 오랜만에 공부하려고 하면 어려울 텐데 그분이 20년 만에 하시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엄청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1년 만에 합격하신, 물론 그분이 영어를 좀 잘한다라는 좀 성격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합격하신 것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요즘에는요 국어, 영어, 한국사가 좀 쉽게 출제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공 과목이 좀 어려워지려고 하지. 행정법이나 행정학, 사회복지학, 교육행정학 등등등이 어려워지려고 하지. 기본 과목을 그렇게 어렵게 내려고 하진 않거든요. 물론 내년에 뭐 약간 테마가 바뀌는 내년에 뭐 국어랑 영어가 테마가 좀 바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문제 난이도 자체가 어렵진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긴 한데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렇지만 기조 자체는 바뀌겠지만 문제의 수준 자체가 높아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곤 해요. 결국 전공 과목이 어려워진다는 뜻인데 이 분이 뭐 영어는 좀 잘 되어 있지만 국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은 거의 전무한 상태였어요. 거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공부하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고 하다 보는데 이분의 되게 좋은 성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되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수도 없이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힘들었어요. 왜? 나 집에 가고 싶거든. 집에 가고 싶은데 붙잡고 질문하니까 조금 힘든 사실이 있지만 그래도 공부하겠다는 그 열정이 보이니까 어떻게 제가 그냥 쌩 까고 집에 가겠습니까? 다 질문 받아주고 그다음 또 집에 가서 또 인터넷에 글도 올려. 인터넷에도 글도 질문하는 거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다 받아줬어요. 결국은 1년 만에 합격을 하셨습니다. 합격했는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22년도 국가직 9급 행정법이 난이도가 극상이었었거든요. 학생들이 매우 많이 틀렸습니다. 평상시에 모의고사에서 90점, 100점 맞던 친구들도 그때는 60점대 맞는 수가 수두룩하게 많이 나왔었던 시절이 바로 22년도 국가직 9급이었거든요. 그분 95점 맞았습니다. 딱 한 개 틀렸습니다. 거의 다 말이죠. 제 생각엔 거의 수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행정법도 전무하고 국어, 국사 실력도 전무하신 분이 그렇게 공부를 잘할 수 있었을까? 제가 이분은 지금은 수원에 있는 병무청에서 근무하고 있으시거든요. 제가 이분은 1년에 한 번씩은 뵙습니다. 제가 직접 뵈러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번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분이 처음엔 뭐라고 하셨냐?
수험생들은 두 가지는 정확하게 지켜줘야 된다. 첫 번째 뭐냐? 성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실함은요, 수험생들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공무원 학원에서 진도를 매주 나가지 않습니까? 매주 나가는데 그 양이 좀 만만치가 않고요. 두 번째는 매주 다른 내용을 보다 보니까 하루라도 밀리게 되면은요, 다음 주까지 공부해야 될 것 같이 생각하게 되면은 양이 어마어마하게 밀릴 수가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루를 밀렸다고 생각하겠지만 양 자체는 상당히 많이 밀려 있다 보니까 그걸 소화하는 데 시간이 또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데 굉장히 압박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날 공부한 것을 그날 끝낸다라는 생각으로 성실하게 임해야 돼요. 실제로 이분은요, 나이도 많아가지고 약간 지병을 좀 달고 다녔거든요. 내가 뭔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병을 달고 다니면서도 매일 학원 왔습니다. 컨디션이 좋든 안 좋든 매번 학원에 오셔가지고 질문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공부하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질문 되게 많이 하는 습관 가졌던 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질문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강사한테 질문하는 거 어려워하지 말고 질문 많이 해라. 질문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웠었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셨던 말씀은 첫 번째, 재작년에 하셨던 말씀이 첫 번째는 그거였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이요. 하셨던 말씀 첫 번째는 그거 성실해라. 두 번째가 질문 많이 해라. 세 번째, 작년에 또 한 가지 있었는데 그분이 공무원 좀 일찍 뗐으면 좋았을 뻔했다. 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찍 뗐으면 좋았을 뻔했다. 제가 좀 약간 늦은 나이에 공무원이 되다 보니까 좀 어린 나이에 내가 좀 더 공직에 들어왔었으면 더 좋았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분보다는 나이가 어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나이고 또 충분히 가능성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한 명 있거든요.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팀에서 있었던 선수인데 푸요리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게 스페인 선수거든요. 스페인의 영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선수예요. 근데 이 선수가 수비수인데 활동량이 너무 좋아요. 90분 경기 내내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경기장 내내 뛰어다니면 힘들지 않냐? 라고 하니까 이 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힘든가?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맞습니다. 오늘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 비슷한 뜻이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험 생활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단거리를 공부한 게 아니라 장거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수험 생활이 점차 장수생으로 가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장수생을 만드는 원인이 국어, 영어, 한국사 때문에 장수생이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국어, 영어, 한국사가 좀 상대적으로 평이하게 출제하다 보니까 행정법이나 행정학 전공 과목이 좀 어렵게 나오거든요. 근데 전공 과목이 어렵게 나와봤자 행정법, 행정학, 교육학 그런 것들은 1년 안에 다 끝낼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소화하시게 되면 1년 안에도 합격할 수가 있고요. 조금 삐끗했으면 2년 안에 합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무원 시험입니다. 예전에는 국어, 영어, 한국사가 발목 잡아도 3년, 4년, 5년 걸린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경우가 확 줄어들어 버리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공부하기 되게 좋은 시즌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딱 하셔가지고 내년 시험에서는 이맘때쯤에는 면접학원 고르고 있고 면접 준비하고 있고 하는 모습으로 다가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1교시의 오리엔테이션이고요. 2교시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소확행 하시면서 한번 행정법을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